자,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두 권이에요. 하나는 수업용 교재, 수업 교재고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야. 2학년 독서 규정 정규 1과정에 베이직 코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 베이직 코스는 기본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독서, 자, 2학기 내신 범위가 독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잡아야 돼. 두 가지가 뭐냐면 속도. 일단 글 읽는 속도가 안 나오면 안 돼, 소정아. 네. 뭐해? 집중해 나한테 지금. 3시간 안에 다 설명해야 돼서 바빠요. 독서는 우리가 편하게 문학처럼 좀 설명하기가 어렵고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경험해봐야 되는 부분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치는 게 두 가지야. 속도는 어떻게 하면 올라? 쉽게 비유를 두면 운동선수를 비유를 해줄게. 니는 그러니까 독서는 문학은 장거리, 약간 중장거리에 좀 가깝다 그러면 이 독서는 왜 여기 좀 주워줘? 그래서 저기 이 독서는 뭐냐면 단거리에 가까워요. 니네 단거리 선수하고 그 마라톤 뛰는 애하고 뭐가 다르지? 피지컬적으로 단거리 애들이 근육이 훨씬 커요. 허벅지 봐봐 이만하잖아. 근데 마라톤 뛰는 애들 보면 나보다 엄청 말라잖아. 이게 막 거의 뭐 소정이급으로 다른 종목처럼 소정이는 근육이 없고 마라톤 선수 근육이 많다는 거? 약간 이런 차이가 아닐까? 미안해. 장난이야. 근데 보면 둘 다 근육이 있는데 근육의 종류가 좀 다르지. 똑같다. 그러니까 문학은 내가 문학 작품을 많이 봐서 독해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익혀서 하는 과정에 가깝다면 독서는 결론만 얘기해 줄게. 속도 문제야, 속도 문제. 근데 속도만 빠르면 돼? 아, 선생님 제가 독서를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답률은 거의 한 10% 나와요. 예를 들면 골 때린 거예요, 그게. 17문제, 15문제 정도 되잖아, 모의고사에서. 근데 항상 시간이 모자란 사람이 있을 거야, 이해되지?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대부분 시간이 모자란 사람이야. 시간이 모자란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속도가 그냥 안 나오는 거야. 어? 그 속도를 올리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하셔야 될 거는. 왜냐면 그게 타고난 게 있어. 글을 읽는 속도는 타고나는 게 있어.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서 흑인 애들 봐봐. 흑인 애들은 운동 안 해도 막 여기 근육 많잖아요. 피지컬적으로 타고나는 거야, 걔네들은. 그치? 그러니까 동양인 중에 아무리 점프를 많이 뛰어도 1m 이상 뛰기가 어려운데 그 흑인 애들은 많이 뛰는 애는 1m 20, 30까지 뛰어요. 제자리에서.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야? 쉽지? 않다. 다만 연습하면 더 뛰어 안 뛰어? 예를 들어 내가 한 50cm 뛰던 사람이 근육을 막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 80, 90 이렇게 뛰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뛸 수 있다. 그건 독서는 단기간에 성장시킬 수 있는 영역.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방법이 되게 중요해. 알지? 그러니까 운동 잘못하면 어떻게 돼? 근육 나가버리면서 잘못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안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속도를 올린다는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속도를 올린 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 잠깐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속도만 오르면 되냐? 그게 아니고 뭐도 올려야 돼? 정확도도 올려야 돼요. 글을 빨리 읽었는데 핵심 딱딱딱 잡아서 문제도 잘 풀어야 돼. 그 오답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해야 돼. 오답률을 낮춰야 되는데 두 개가 전혀 관련이 없을까 있을까?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다만 그러면 정확도랑 속도 중에 어느 걸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 속도라고 생각을 많이 해. 아니야, 정확도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뭐 칼을 가는 기술을 배웠다고 치자. 그럼 처음에 한 자루 만들 때 얼마 걸리겠어요? 그 완전히 뭐 배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가르쳐준 사람 똑같이 만들려면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죠. 한 달씩 걸려. 똑같이 만들려고 보니까. 이해돼? 그지? 근데 그걸 처음 한 자루 만들면 한 달 걸리고 두 자루 만들면 어떻게 돼? 시간이 줄겠지. 그럼 15일 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0일, 5일 이렇게 줄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도 만드는 게 더 어려워. 내 말이 돼? 정확도를 만드는 게 더 어렵지.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뭐해? 반복하면 속도는 붙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피지컬이 좋아야 돼.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육은 언제 생겨? 왜 근육은? 생각을 많이 하면 생겨.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국어적인 근육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해줄 거야. 그러면 일단 기초를, 왜냐면 이거는 얘네가 어디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넘기면 콘텐츠라고 돼 있고 여기 목차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낼 거예요. 오늘 왜냐면 원래 이거는 언제 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원래 미안한데 이거 중학교 때좀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학교에서도 안 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배운 적 있어요 이거를? 예비고일 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한 적이 없죠. 지금 교재는 막 쓰세요. 그냥 막 쓰셔도 돼.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다 바꿔줄 거야. 아예. 필기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 과제야 과제. 할 건데 봐봐. 독서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쓰는 방법이 전체 5개가 있는데 오늘 4개만 할 거야. 4개만. 왜냐면 5번째 거는 조금 복합적인 거라서 내가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4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분석과 분류라는 게 있어. 내가 뭔가 설명하려고 할 때 봐봐. 니네 독서는 다 뭘로 구성돼 있어? 글이? 딱 한 지문이야 뭐야? 종류가? 글의 갈래가 딱 하나야 뭐야? 설명문이야. 논설문도 안 들어와 독서에는. 이해돼? 물론 교과서에는 논설문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그것도 그냥 설명문의 일부라고 보시고 설명문이야. 그럼 설명문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몇 개가 있냐면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분석과 분류야. 분석과 분류는 어째서? 얘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설명해? 쪼개서 설명해. 내가 자동차를 설명해. 그럼 자동차는 뭘로 돼 있니? 그 내가 핸들 부분 있잖아. 거기 그치? 안쪽에 있는 장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바퀴가 있잖아. 그 다음에 엔진부가 있지. 근데 그걸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엔진 따로 설명하고 바퀴 쪽, 조향 쪽 따로 설명하고 안에 인테리어 쪽 따로 설명하는 방식이 분석과 분류라는 방식이잖아. 두 번째는 뭐야? 대비 관점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철학가들 나올 때 많이 써. 인문 지문에. 그럼 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거 생기거든. 이해되지? 예술에서도 많이 써. 그지? 예를 들어서 뭐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 둘이 있는데 뭐 둘 다 뭐 인상주의 학파야.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상주의 학파인데 똑같은데 모네라는 사람이 있고 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공차점. 이해되지? 두 번째 쓴 게 많이 쓰는 거고. 세 번째는 뭐야? 과정과 예시라는 게 있어요. 과정은 뭐냐면 우리 흔히 쓸 때 그 라면 봉지에 들어있는 게 과정이야. 라면 봉지 1번에 뭐라고 써있지? 1번이 뭔지 알아? 다시 물어보세요. 라면이야 물이야? 물이야. 물 550ml라고 써있다고 1번에. 그럼 봐봐.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과정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라는 거야? 물량을 맞춘다는 개념이야.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에 물량이야. 그리고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 면과 스프를 동시에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애는 그거 갖고 싸워요. 물을 끓인 다음에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는 파가 있고 면을 먼저 넣어야 된다는 파가 있고. 알고 있니? 그것도 스프는 또 나눠져 있어요. 프레이크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는 파가 있고, 그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근데 다 쓸데없는 거야. 회사에서 뭐라고 돼 있니? 1번 물, 2번은 라면과 스프 동시 투하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야. 라면 회사에서 1000번을 끓여보고 나온 데이터로 끓이는 거니까 상관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죠? 그리고 3번에 뭐가 써있니 아니? 시간이 써있어. 4분 끓여라. 얘도 좀 두꺼우면 익히는데 오래 걸리니까 4분 끓여라 이렇게 돼 있어. 알지? 그래서 너구리 같은 건 4분 써질 거고 신라면은 얼마 써있어? 3분 안에 끝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물이 많이 증발이 돼서 라면이 짜단 말이야. 이게 과정이라는 설명이야. 과정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니? 이해되지? 순서를 중요시해서 설명한다. 이런 것들이 과정. 그 다음에 정의 예시가 있는데 정의 예시는 너무 쉬운 거라서 제가 설명 안 하고 네 번째가 뭐냐면 문제 해결이라는 구조입니다. 문제 해결은 뭐냐면 어떤 거에 한계점이 있거나 어떤 거에 단점이 있거나 어떤 거에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이 돼. 그러면 반드시 그걸 뭐 하려고? 해결하는 해결책. 이거는 사회지문에서 많이 나와. 범죄가 많이 발생돼. 그러니까 뭘 만들어?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어떻게 제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와 해결이라는 과정의 구성 기본이에요. 그리고 정의 예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뭐 여기에 좀 빠져 있는데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조금 나중 문제라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인문학에 보면 부연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관점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의 관점이 이거야라고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비슷한 다른 말로 정의되길 때가 있거든. 그거는 실전할 때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건 냅두고 일단 이게 왜 4개냐면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온 애가 가지고 있어야 될 4가지 기본기야. 근데 이게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막 편차가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하루만 써서 내가 편차 조정을 좀 하려고 해. 어떤 애는 되고 어떤 애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르면 어떻게 돼? 기초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 수업을 듣는 것도 아예 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편차가 심하면 내가 한 명씩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예요? 지금 이번 주에 방학하죠? 그지? 그럼 4주 있으면 계약하지. 그럼 8월 한 18일에 계약이란 말이야. 그리고 첫 주차 한 주는 수업을 제대로 해야 안 해, 학교에서. 거의 안 해서 뭐 OT식으로 뭐 하고 설명하고 선생님도 오셔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하시고 이러다 뭐 한 주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내신 대비 들어가는 건 거의 8월 말쯤 들어가고 시험은 9월 말쯤 보게 되거든. 그래서 한 5주 대비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진도도 안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비어있는 시간이잖아. 그게 내가 계산해보니까 한 6주야, 6주. 그럼 6주 사이에 내신 대비 아무리 해도 사실은 내신 대비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떻게 돼요? 내신 때 아무리 공부해도 그것만 갖고는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주를 잘 쓰면 내 생각에 그때 가서 조금 나올 거야. 니네가 글을 읽는 실력이나 문장 독해력이 좀 올라가면 저절로 성적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씩 붙어요. 개인별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내가 보기엔 많게는 20점, 적게는 10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저하고 약간 PT 한다고 생각해서 방학 때 몸 만든다고 생각하셔서 근육을 팍 올려서 이제 2학기 시험 대비를 딱 들어가시는 게 좋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오늘 보는 지문들은 되게 쉬운 지문으로 해요. 이거는 일부러. 왜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독서력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잖아. 니네가 그렇다고 나한테 뭐 모의고사 점수를 까발린 것도 아니고 그쵸? 대충은 알겠어. 내가 이미 내신 대비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아 얘네 독해력이 한 요 정도 되겠네라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다를 때도 많더라고. 얘는 독해력이 없을 것 같은데 있는 애도 있고 얘는 독해력이 좋은 것 같은데 없는 애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체크점 해서 이거를 풀고 기초도 좀 알려드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그 교재가 2개가 나갔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기초 과정을 설명하는 교재고 두 번째 교재가 과제 교재인데 과제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한 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책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일단 편집본으로 잠깐 나갔으니까 과제는 이렇게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제 설명해 보시고 그 뒤에 책을 한번 펴볼래? 이 책 말고 아까 그 뒤에 붙어있는 책 있잖아. 정교과정 그 ABC 수업용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안 온 친구들은 제가 온라인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되고 얘는 목차가 조금 더 복잡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출들을 가지고 보면 여기 봐봐. 아까 4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관점의 대비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목차를 봐봐. 목차를 보면. 자, 그러면 봐봐. 설명 방식이 1개가 쓰이니 2가지가 복합적으로 쓰이죠. 아까 관점 잡는 거는 부연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대비라는 건 대조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 방식이 2개를 동시에 연합해서 쓰게 돼. 이해되니? 근데 내가 관점도 할 줄 몰라. 대비도 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이제 잘 그리지 안 읽혀 이러면. 그러니까 기초 과정을 반드시 하시고 이걸 들으셔야 돼. 내 말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 내드리면 숙제를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기초가 잡히거든. 이게 기초에다 막 3, 4주 쓸 수 없잖아. 니네가 예비 9일이면 내가 2, 3주 정도는 기초에다 쓸 텐데 우린 그럴 만한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셔야 되고 분석과 분류만 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동시에 쓰여봐. 그리고 여기는 봐봐. 이 과제형 교재는 내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고2 걸로 해야 되나 고3 걸로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사실 고2 거는 이제 고2 내신에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게 되면 뭐 9월 모의고사 정도 쓸까 싶은데 그 정도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독서는 고3 걸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지금 시기면.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나마 조금 시간 좀 지난 거, 좀 덜 복잡한 걸 드릴 거예요.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안 해보셔서.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앞쪽에 여기 봐봐. 6페이지에 가시면 독해비법이라고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까 독서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머리를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뇌의 용량을 다 써야 돼. 그래야 봐봐. 헬스장 가면 가벼운 거 있잖아. 한 3kg짜리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근육이 커질까 안 커질까?
안 커집니다. 가면 막 근육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작은 걸로 처음에 연습해가지고 기초 모양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중량을 고중량을 칩니다. 뭐 2만 원거든 뭐 이렇게 치잖아. 그럼 팔뚝이 뭐 2만 원인데 허벅지만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그렇게 키우려면 무조건 고중량을 쳐야 나와. 그거는 이해되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데 이건 기본이야 기본. 기본 자세로 가려면 독서할 때는 첫문단에서 무조건 화제 잡을 줄 알아야 돼. 화제. 그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화제는 어떤 애가 화제야? 좀 켜서 보면 정의돼 있거나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거나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뭔지를 잡으셔야 돼요. 이것도 단계적인데 초보일 때는 내가 예를 들어 독림이야, 독서 줄임이야, 뭐 예를 들어 초보야. 그러면 어린이야. 그러면 정의를 잡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정의된 게 꼭 화제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정의를 잡아서 정의를 통해서 화제를 다시 잡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일단 정의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뭔지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이따 보여줄게. 이해되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 최종 단계는 뭐냐면 첫 단락에서 내가 뭘 설명받으려는지 알아야 돼. 내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 내가 뭘 설명할 건데 내가 뭘 설명하는지 안 알려주고 설명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하얀색 돌 같은 것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곳이야. 그리고 그게 중앙부로 갈수록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곳이야. 그리고 그 산 모양의 꼭대기 쪽에 도달하게 되면 하늘을 향해서 거기가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이야. 이곳은 어디일까요? 용암 아니 화산 아니야. 어디일 것 같아? 하얀색 돌이 잔뜩 쌓여. 그곳이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곳이고 가운데 쪽에서 하늘을 향해서 위쪽을 향해서 증기가 솟아오르는 거. 정답이 뭔지 알아요? 밥솥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지? 내가 밥솥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는 그게 밥솥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 그럼 설명문이 이게 뭐게 하고 시작하는 설명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알려주고 시작해. 이해돼? 심지어 설명문은 봐봐.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내가 이런 걸 설명할 거야. 그게 화제인데 중심 소재라고 하지? 그럼 중심 소재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야도 보여준다고. 쉽게 말해서 석달라고 예고편 같은 거야. 내 말이 돼?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근데 예고편을 보고 보는 거랑 안 보고 보는 건 같아? 다르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해돼? 이번에 슈퍼맨 개봉인데 내가 슈퍼맨 DC 코믹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죠? 그럼 누가 유튜브에다가 슈퍼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쫙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그럼 그거 보고 영화 보면 어떻게 돼? 이해가 훨씬 빠르겠죠. 그럼 똑같은 거야. 근데 설명문은 항상 첫 단락을 준다고. 근데 애들이 첫 단락을 잘 읽어 안 읽어? 대충 읽어. 읽긴 읽지.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쓴 거 첫 번째 뭐 찾으려고 해야 돼? 이 글에서 내가 나한테 설명하려는 중심 소재와 뭐에 대한 설명인가에 대한 거는 찾고 읽어라. 이것만 하시면 돼. 이때 머리를 한번 쓰게 돼. 이해돼? 그러면 한 중간 정도로 근육이 펌핑 된다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단락 잘 읽으면 어떻게 돼? 나머지가 쭉 연결돼서 딸려 나오거든. 제 말 이해되니? 근데 첫 단락 대충 읽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내용 정리가 잘 안 돼버려. 이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간혹 문단이 첫 번째 문단에 안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첫 단락은 무슨 용이야?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그로요. 시선 끌기로 있잖아. 독자의 관심을 뭐한다? 끌어올리는 용도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 이론이 나와 첫 단락. 그럼 핵심은 어디일까? 다음에 나오는 익숙하지 않은 이런 새 이론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그럼 내가 익숙한 아리스토텔레스가 A 단락에 나왔어. 근데 뒤에 보니까 다른 학자가 하나 더 나와. 철학자가 하나 더 나와. 그럼 걔가 핵심이니까. 그럼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얘는 익숙하네. 얘는 익숙하지? 않은 애. 얘는 문제 제기. 그럼 여기는 핵심 뭐야? 해결책이 핵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얘네 첫 단락에 기존 이론, 그럼 새로운 이론이 핵심. 첫 단락에 문제 제기했어? 그러면 해결책이 핵심. 이런 식이야. 첫 단락에 좀 추상적인 얘기했어? 그러면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가 핵심. 이런 식으로. 요 정도 볼 수 있으면 이제 첫 단락 잘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머리는 뭘로 만드냐면 핵심어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첫 단락을 잘 읽어놓으면 대충 내가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알겠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뭐 잡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인물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슈퍼맨 영화 보니까 처음에 어떤 그 뭐지? 아랍 사람, 아랍계 사람 하나가 나와요. 슈퍼맨이 그 적한테 져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걔를 막 도와주는 남자 하나 나오거든. 알아? 안 봤죠?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인물이 처음에 영화를 볼 때 나는 이상한 거야. 왜 저기서 저 사람이 왜 계속 잡히지?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제가 스포가 될까 봐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되게 중요한 인물로 나와요. 중요한 인물로 나오더라고. 어떤 형태인지는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영화를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런 영웅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 사람 뭐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 거지 했는데 내 예상과 좀 다르게 나왔어요. 조력자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닌데 뭔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더라고. 이해되죠? 근데 그건 모르지. 내가 어떻게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눈치를 채고 가느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새 독서 가르치는 전문 선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측해서 읽을 수 있느냐. 내가 글이 대충 이쪽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걸 방향성을 잡고 읽을 수 있냐 없느냐가 차이가 크거든.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럼 내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잡혔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한 단어를 체킹하면서 갈 줄 알아야 돼. 자, 이 봐봐, 나 봐봐.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서울대 애들이 있어요. 서울대 간 애들 있잖아. 걔네는 책을 어떻게 읽는 줄 알아? 개념서 쪽을 엄청 오래 본대요. 책이 보통 두 개로 구성이 돼. 실전 응용편이 있고 개념서가 있는데 얘네는 개념서 보는 데만 전체 시간에 3분의 2 정도를 쓴대요. 50%에 대해서 70% 가까이 개념서만 본대요. 개념서가 완벽하게 읽히면 뭐 할까? 그때부터 문제를 푼대.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미안한데 서울대 못 간 애들 대부분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쓸까? 개념서는 한 10% 쓴대요. 개념서 대충 공부하고 어디다 시간을 많이 써? 문제 풀 때 엄청 시간 쓴대요. 자, 누가 더 빨리 풀 것 같아? 물론 서울대가 머리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 서울대가 더 빨리 푸는데 정답률도 훨씬 높대요. 이거는 글을 읽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해돼? 그러니까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독서를 못 보는 애들은 앞에 본문 읽는데 시간이 별로 안 써. 그리고 어디에 가? 문제로 가. 내 얘기지 지금. 맞지? 자, 본문을 한 1분 읽어. 겁나 빨리 읽어. 1분 30분 겁나 빨리 읽은 다음에 문제로 가. 문제로 가서 그 다음부터 뭐 하니? 뭐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야. 다른 그림 찾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근데 정답률이 좋아야 하는 거야? 형편없이 나오죠. 이유가 뭐야? 지문을 열심히 안 읽어요, 실제로. 근데 그럼 지문을 열심히 읽어봐. 그럼 막 두 번, 세 번 읽으면 돼? 그러면 안 돼. 그럼 지문을 외우는 거야. 그거는 현실에서 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한 지문에 예를 들어 10분 걸렸는데 30분씩 쓰는 애도 있어. 뭐 수능 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럼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글을 읽으면서 핵심어를 탁탁 짚으면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반복. 그럼 머리에 써야 돼, 안 써야 돼?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단어가 보여. 그리고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뭐냐면 지문을 끝까지 읽으면 내용이 대충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모든 단어를 다 외우는 거야.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얘가 독서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지문 한 2,500자 정도 되는데 그거 다 외워? 그럼 개꿀이지. 그건 인간은 불가능해. AI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이해되지? 이해돼? 근데 그래도 수능 만점 안 나와요. 다 외워도 만점이 안 나와, 수능은. 왜냐면 내용을 조합해서 풀어야 될 게 또 있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만점으로 가려면 내가 핵심어를 잡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 근데 뭐라고 하냐면서 아까 내가 쳐달라고 잡은 얘기가 화제와 관련된 핵심어를 좀 잡을 줄 알아. 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 접속부사 쓸 줄 알아야 돼. 알아? 그러나 이런 거는 영어에서 이거 하지. 못 쳐. 세모 쳐. 소정이 벌써 맛이 가. 세모 쳐. 오케이? 알죠? 그러나라는 말은 앞뒤가 뭐 될 거야? 반대로 갈 거야? 그래서는 뭐야?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일 거야? 왜냐하면 쓰면 어떻게 되지?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 되는 거야. 알지? 그 다음에 즉 하면 앞에 걸 추가 설명할 거야. 부연 설명할 거야. 이런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면 뭔 말이야? A를 얘기하다가 뭘 바꿀 거야?
B 얘기로 바꿀 거야. 전환이라는 개념. 이렇게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접속부사 말고 표지어라는 게 있어요. 우선, 먼저, 첫째, 뭐 그 다음으로 이런 거 쓰는 거. 이게 순서 알려주는 거. 가령은 뭐에 대한 부사야? 예시에 대한 부사야. 이거 알지? 가령은 가정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연도수, 시대별 뭐 몇 세기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 이거 나왔다는 얘기 뭐 한다는 얘기야? 시대별로 변화하는 걸 보여줘. 이걸 통시적이라고 하지. 알지 이거?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것도 부연. 뭐 대표적이다 이러면 범위를 좁히는 사례로 간다는 뜻이야. 자, 지금 내가 엄청 빨리 설명하니까 머리 안 남겠지. 그래서 옆에 보면 빈칸이 있어. 선생님 잘 시키는 거 있잖아. 이번 주에 가서 이건 머리에 박아놔야 돼. 이거 안 되면 글 읽을 때 쓸 수 있는 힘의 70%도 못 쓰게 돼요. 이거. 오케이? 기본적인 거 반드시 익혀놓으시고, 그 다음 아까 구성 방식에 대한 거 4가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봐봐. 또 이제 집중이 또 풀린다. 몇 분 지났냐? 30분 지났는데. 그치? 지원아 이제 또 풀리지 이제 슬슬. 여기 봐봐. 정의 예시를 쓸 거야. 그럼 정의는 뭘 알려주는 게 정의지? 개념을 알려주는 게 정의죠. 추상적이야. 예시는 뭐지?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이야. 그치? 어느 게 쉬워? 다시 보자. 정의가 짧아요? 예시가 짧아요? 정의가 짧지. 짧고 간단해. 예시는 좀 길지. 어느 게 쉽냐고. 이렇게 말하면 정의라고 하는 애가 꽤 많아. 왜?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아니야. 길게 설명할수록 쉬운 거야. 그럼 생각해봐. 정의를 예시를 이해하는 게 맞는 거야? 예시를 정의를 이해하는 게 맞는 거야? 그치? 예시를 정의를 이해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뭐 거꾸로 하는 애들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예시에서 찾아서 예시를 정의를 이해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정의를 가지고 지가 정의의 뜻도 잘 모르면서 예시를 막 이해하려고 드는 거야. 거꾸로 하셔야 돼. 이건 반대로. 두 번째. 분석 훈련은 어떻게 한다고? 아까 큰 덩어리 하나를 뭐해? 쪼개서 설명하는 게 분석 분류야. 분석이든 분류든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학교 때나 배우는 거야. 분석을 했든 분류를 했든 공통점 뭐야? 나눠서 설명한다는 거야. 그럼 뭘 설명하려는 거야? 분석 분류는? 특징 설명하는 게 기본이야. 특징. 그러니까 분석 분류를 쓰는 거 같아. 그럼 무조건 뭐 잡아? 특징 잡아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비교 대전이 쉽죠? 비교 대전, 그치? 비교 대전은 뭐야? 이게 두 개를 나란히 세워놓는 거야. 기억나지? 아직도 물어봐? 대비하고 대조하고 헷갈려 아직도? 내가 엄청 설명하지 않았냐? 야, 왼쪽에 원빈, 오른쪽에 황쌤 이렇게 냅두면 이게 대비라고 했잖아요. 나란히 놓는 게 대비야. 그럼 공통점 생겨 안 생겨? 고개를 왜 졌지? 이거 큰일 났네. 소정아? 네. 원빈과 황쌤의 공통점. 네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걸 알겠지? 네. 이 새끼가 수업을 안 듣네 이거. 야, 원빈과 황쌤의 공통점 안 떠올라? 잘합니다. 그래, 상위 개념을 묶으면 되는 거야. 네. 한국 남자. 또 하나 뭔지 아니? 기혼자야. 안 믿기겠지만 원빈도 결혼했어요. 저도 결혼했어요. 한국 남자죠? 한국 남자인데 기혼자 뭐라 불러? 아저씨. 나랑 원빈이랑 공통점이 굉장히 큰 거야. 전에 공감을 안 하는. 이해가 돼. 많이 다르죠? 얼굴도 많이 다르고 연봉도 많이 다르지. 걔는 뭐 CF 하나 커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으면 7억이 돼요. 알아? 걔가 TOP 광고하잖아. 걔 커피 들고 이렇게 걸으면 7억이야. 10발 잡고 걸으면 7억이에요. 한 걸음당 7천만 원. 나는 이거 커피 내 돈 주고 사 먹으러 갔다 와야 돼. 아무도 돈 안 줘. 내가 오히려 돈 몇천 원 내고 먹어야 되지. 많이 다른 건 알겠는데 공통점이 있어 없어? 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대부분 어디서 많이 써? 인문이나 철학에서 많이 쓴단 말이야. 인문 철학 아니면 예술 계통에서 많이 쓰는 게 대비대조인데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나오면 예를 들어서 둘이 묶으면 내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이런 걸 잘 기억 못해요. 예를 들어 플라톤 학자들 이렇게 묶인다.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철학자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술가들도 뭐 누구 나왔어 그러면 인상파 이런 식으로 묶인다. 이해돼? 한국 남자 유부남 이런 것처럼 묶이는 것처럼. 그럼 공통점 있어 없어? 공통점은 상위 개념의 공통점이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 수능에 100% 나와 이게. 왜냐면 애들이 읽을 때 뭐만 봐?
차이만 봐. 나하고 원빈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필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공차가 발생되는 거야. 무조건 대비하면 공차가 된다.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차이에다 보통 포인트가 주어지는 건 맞죠? 그 대조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동시에 비교법, 즉 공통점을 설명한다. 오케이? 근데 그게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번째 과정인데, 그 과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1, 2, 3, 4, 즉 선후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라면을 예를 들면 1번에 물을 500씩 맞춰야 되잖아. 처음에 예를 들어서 550 안 맞추고 40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예, 끝에 가면 물이 겁나 부족할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라면이 아니고 뭐가 돼? 볶음면이 돼버려. 짜서 못 먹어, 그러면.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 550ml는 원인인 거고, 그죠? 결과는 뭐야? 맛이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라면의 맛. 이해돼? 품질이나 맛으로 연결되는 원인과 무엇의 관계? 결과의 관계가 된다. 되셨나요? 그러나 선관계도 있죠? 이해돼? 먼저 일어나는 거, 나중에 일어나는 거. 근데 먼저 일어나는 게 나중에 일어나는 것과 인과관계를 갖는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 조심하셔야 될 게, 까마귀 날자 뭐가 떨어져? 배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있어. 그게 무슨 속담인 줄 알아? 까마귀 나는 거랑 배가 떨어진 것에 인과관계가 없는데 무슨 관계만 존재해? 선후관계만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니네도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해. 그래서 그냥 선후인 건지 인과적 관계인 건지도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 오케이? 다섯 번째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두 개인 경우도 있어. 그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두 개가 안 나오고 한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해결책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옷을 입는데, 선생님, 오늘 왜 스타일이 그러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죠? 얘기를 듣고선 옷을 바꿔 입었어. 근데 여전히 패션이 좋아지질 않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요새 이렇게 잘 나가는 애 누구지? 이름이 기억나. 박보검? 자, 보검이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 얘들 스타일이 이런 약간 아저씨 같은 옷을 입었어. 지원아? 자는 거 아니지? 입었어. 그래서 누가? 코디가 와가지고 보검씨 스타일이 오늘 조금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어. 얘들 내가 지적을 받고 나는 다시 티셔츠를 갈아입었어. 보검이도 티셔츠를 갈아입었어. 근데 보검이는 엄청 멋있는데 나는 별 차이가 없어.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소정이 너무 좋아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내가 얼굴이 문제인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선생님 저는 스타일이 자꾸 안 살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 선생님 옷이 아니라 얼굴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니? 해결책을 보면 얼굴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해되니?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점 구현인데 이건 내가 지금 오늘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기초과정도 안 됐는데 이거 하기는 어려워. 이건 나중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거다. 자, 마무리 요거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문제를 풀 때 2번, 3번에서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정리를 다 했어. 예를 들어서 뭐 인과에 따라 정리하고 뭐 문제 해결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 정리를 다 했어. 핵심어까지 다 잡았어. 근데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발생돼.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알려줄게. 그냥 머리가 나빠서. 아니야. 그렇게 오가는 경우가 많아. 수진아 잠들면 안 돼.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야. 오늘 피곤하세요? 니네도 요새 그거 하고 있니? 그 학교에 써내야 되는 거? 학생부 저거 막 쓰고 있어? 피곤하시군요. 그래서 아니야? 유튜브 보느라고 잠을 안 자서 피곤해. 인스타 보느라고 피곤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야. 잘 봐. 예를 들어서 다 했어. 다 했는데도 내가 잘 봐. 니 잘 들어. 3점짜리만 틀리는 애들도 많아. 맞지? 이상하게 3점을 많이 틀려. 왜 그림 나와 있거나 보기 박스 있거나 이거 많이 틀려. 이유가 뭘 것 같아? 이유가 뭘까? 진짜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알아? 얘들 고난도 문제집 사가지고 막 푸는 애들도 있어.
아직은 2단계가 아닌 사람도 있어. 기본적으로 내용 읽기도 잘 안 되는데 지금 3점짜리가 문제가 아니어서 선생님 5개 중에 한 3개 맞아요. 5개 중에 한 2개 맞아요. 이러면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앞단계 문제인 거고, 만약에 다 맞추는데 뭐만 틀려? 내용 일치 문제, 이해 문제 다 맞추는데 적용 문제만 틀려. 이런 애들은 잘 들어. 뭐가 문제인 거야? 연결 능력이 되게 약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데이터는 다 잡았는데 얘네를 종합해서 얘가 그래서 얘기하려는 핵심을 못 짚는 거야. 얘들 그것만 탁월하는 애도 있어. 그 3점만 맞추고 나머지 다 틀려. 이런 애도 있어.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 3점 맞추는 애가 훨씬 나아. 왜냐면 걔는 뭐만 연습하면 돼? 내용 정리하는 연습만 하면 돼. 근데 걔는 왜 안 좋아지냐면 게을러서. 반대로 내용 일치 문제 잘 맞추는데 꼭 그림 나오면 틀려.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 걸릴 수 있으나 자기가 노력하면 요것도 좋아지긴 해.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둘 다 문제야. 그러면 지금 3점을 고민할 때가 아니야. 뭘 고민해야 돼? 일단 기본 문제 맞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게 정확도예요. 정확도.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정확도를 좀 올리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줄면서 속도가 올라가. 그리고 선생님 일치 문제는 웬만하면 맞춰요. 이해 문제도 웬만하면 맞춰요. 이렇게 되거든. 이제 그 다음에 고민할 게 뭐야? 요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고치는데 오래 걸려 안 걸려? 좀 오래 걸려 이게. 오래 걸리니까 언제 시작하는 게 좋아? 내용 일치 문제는 아까 데이터 정리하는 연습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아 사실. 오케이? 이따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봐봐. 문제를 틀리면 이제 내 선생님 이제 교재의 특징인데 이 빈칸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숙제가 나가면 여기 봐봐. 빈칸하고 여기 왔어. 자 얘가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2017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라고 되네. 17년도 즉 2018학년도 수능 지문이야. 그럼 몇 년 되니? 6년 전이죠? 아니 올해 시험 보는 애들 25학년도 수능이니까 7년 전인가? 그지? 한 7년 됐어. 7년. 이때 지문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한번 풀어본 적 있나? 논리실증조자 포포라는 지문? 처음 봐요? 다 처음이지? 다 처음이지? 그럼 봐봐 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처음 읽었을 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사람도 꽤 있을 거야. 그지? 꽤 있을 거야. 그럼 봐봐 일단 얘를 선생님이 오늘 알려준 방법대로 천천히라도 꼼꼼하게 읽어. 그 머리를 풀을 써야 돼. 다 읽었어? 근데 문제 풀었는데 자 뒤에 넘겨봐. 문제 풀 있지 여기. 봐봐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자 풀었어. 근데 5개 중에 한 2개 맞고 3개 틀렸어. 그럼 이제 난 독서가 안 되나 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이 다음에 보면 여기 뒤에 페이지 넘겨봐. 교재 활용법 알려. 다음에 똑같은 지문이 또 있어. 그치? 보이지?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면 뭐가 있어? 호스 페이지에 구조독해라는 그래서 박스가 하나 있을 거야. 보이지? 그지? 이거 잘 들어야 돼. 여기 보면 1번 단락, 2번 단락, 3번 단락, 4번 단락, 5번 단락 단락별로 이렇게 내용 정리. 맨 위에 보면 중심 소재 잡는 거 있을 거야. 그지? 그럼 1번 단락 내용 정리하면서 뭐까지 잡아야 돼? 중심 소재 잡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화제 주제 잡는 거 잘 안 돼. 그럼 그냥 냅둬. 뭐 하는 연습만 해? 1번 단락별로 정리하는 연습해야 돼. 자, 잘 봐. 잊어버리지 마.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빈칸 채우면 안 돼. 자, 어떻게 하는지 시험 예시만 좀 보여줄게. 이거 연습하는 방법을 좀 보여줄게. 이따 내용 나오기 전에. 여기 봐봐. 같이 보자. 첫 번째 단락만 내가 있는 거 보여줄게. 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하고 밑줄 그어져 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중심 소재를 알려준 거야. 이미 학교에서. 시험 출제자가 알려준 거야. 이해돼?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뭘 봐야 돼 이때? 얘가 메인인지 다음에 나오는 애가 또 있는지 봐야 돼. 그치? 근데 여기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갔더니 누가 나와? 니은의 파일이라고 나와. 이것만 봐도 이 글은 무슨 구성을 가질 거야? 대조라는 구성을 가지겠죠? 그치? 그럼 앞에 있는 철학자와 뒤에 있는 철학자의 공차를 봐야 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지훈아? 인상 쓰지 말고. 이해됐어? 집중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야?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됐지? 그럼 여기 봐봐. 됐지? 그럼 놀시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어떻게 봤어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는 걸 구분한다. 그 중에 과학적 지식은 자, 잘 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어느 단어야? 지식이란 단어야. 그지?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한 달러씩 계산해. 한 달러씩만 해. 전체 다 생각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자는 거지. 작은 걸 잘해야 큰 걸 잘할 수 있거든. 첫 단락도 잘 못 읽는데 다음 단락 읽어 나갈 수 있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럼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제발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안 좋은 예시 다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밑줄 긋는 애. 이렇게 긋는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어. 밑줄을 왜 긋냐? 그러면 긋지 마. 아예 그럴 거면. 오케이? 왠지 알아? 야, 이렇게 그어놓으면 어느 단어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볼 거야 나중에. 이거 다 외울 수 있어? 야, 내 말 잘 들어.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볼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밑줄 그으면 다시 돌아왔을 때 보이냐고. 그리고 다 기억할 수 있냐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고민해서 중요한 단어만 그으라고.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선생님도 나 예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그었어.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이렇게 긋는다. 예전에 이 정도 그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연습을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의존하는 것을 구분한다. 얘가 수학적 지식에 대한 얘기와 논리학적 지식인데 수학적 지식은 경험과 뭐한 거야? 무관한 것일 거야. 그죠? 이렇게 연결되겠지? 이런 밑줄, 이건 안 거둬도 내가 지금 뭐라고 묻는 거야. 머릿속에 사는 거야, 이거. 그지? 그리고 과학적 지식처럼. 야, 과학적 지식이 경험에 의존하는 거. 그럼 봐봐.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은 경험과 무관한 거고, 과학적 지식은 어떤 거야? 경험에 의존하는 거. 이렇게 긋는다거나. 이걸 한 번에 쭉 긋지 않고. 이해돼? 자, 여기서 만약에 더 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잘하는 애는. 니 그거 봤어? 티처스에 나오는 애인데 서울대야. 걔 수학을 암산으로 푼대. 상상돼? 우리 겁나게 써도 못 풀잖아. 근데 걔는 그냥 머리로 푼대요. 네. 와 있는데 제가 수시에 저 끝에 앉아요. 아 진짜 이거 안 적고 가시면서. 아 그래요? 다윤이가 안 왔어. 자, 그럼 봐봐. 다음 단계 어떻게 될 것 같아? 진짜 머리가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 봐봐. 내가 지금 서울대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니네가 이렇게 돼야 돼. 니네가 이렇게. 오케이? 조금 더 연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수학적 시간 놀라주면 여기만 쳐. 핵심이 뭐야? 경험과 무관한 거냐? 뭐야? 경험에 의존하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경험도 안 치게 돼, 나중에는. 자, 그럼 최종 버전을 보여줄게. 진짜 잘 풀면은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이런 건 머리를 그냥 처리해. 경험과 무한 게 있고 무관한 게 있고 경험에 무한한 거 의존하는 거. 얘가 진짜 핵심이야.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좀 걸린다. 우리 목표는 언제 정도? 6주 안에 하면 좋고 요번에 다 안 되면 언제쯤? 아직 겨울방학이 또 남아있잖아. 니네 고3 되기 전에. 그치? 오케이? 그때쯤 돼서 하면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단계는 이 정도까지만 와도 꽤 훌륭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밑줄을 다 긋지 않고 수학적 시간 논리학적 경험과 무관한 거, 경험에 의존하는 거, 이 정도 치면 이 정도면 베스트. 이해됐어? 됐어? 그리고 여기다 그 지식 이런 단어 정도, 지식 이런 정도 체크해주면 오케이? 그럼 문장을 굉장히 잘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건 연습해야 된다 이거는. 자, 그 중에 아까 내가 이런 거 쓰라 그랬지. 자, 그 중 이러면 무슨 말이야? 범위를 어떻게 할 거야? 좁힐 거지. 이거 되게 포인트인 거야. 이해돼? 이해돼? 자, 그 중에서 과학적 지식. 지식 중에서 뭐 얘기할 거야, 얘가 지금? 수학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디에 대한 얘기? 과학적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내 말이 아니? 여러 번 읽으라고?
지원아?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 한 번에 원샷에 원킬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엔 내가 얘기했잖아. 칼 한 자루만 한 달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과정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보름, 열흘, 그지? 일주일, 3일, 2일, 1일 이렇게 줄어간다고 시간이. 근데 내가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이 시간 단축되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왜 약 파는 거 같지? 약산수 같지? 아니야. 이거 내가 다 시켜본 거야. 나 임상 데이터가 꽤 많은 편이야. 수능 가르친 지가 10몇 년 됐으니까. 근데 이걸 정확하게 따라가는 애들은 한 달만 해도 좋아지는 애들 많이 봤고, 진짜로. 물론 타고난 머리가 좀 있겠지, 걔네들은. 오래 걸리면 6개월이야. 6개월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2학기 시험 볼 정도면 내 생각에는 한 달 반이면 할 수 있어. 못할 정도는 아니야. 한 달이면 좋아지긴 하거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뭐 선생님 만점 맞을게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지금 성적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돼. 그래야 니네 이거 올리고 3학년 가서 조금 더 올려야 알죠? 성적표 그래프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대학교에서 얘는 꽤 괜찮네 이렇게 본 그 그래프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다. 갑자기 뭐 3등급 4등급 하다가 1등급 갖기 이런 거나 쉽지 않아. 1등급에는 알잖아. 머리도 좋은데 이미 실력이 완성된 애들이 꽤 많단 말이야.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 성적 그래프를 좀 좋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좀 집중해서 푸시면 되겠다. 이해되지? 그럼 봐봐.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왜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아, 지식은 얘는 특징이 뭐야? 누적되네. 가설은 갑자기 뭐 얘기로 바뀌어? 가설 얘기로 바뀌네. 과학적 지식이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나 그럼 가설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단어만 체크하는 거야. 예측이나 관찰 실험 등의 경험 등에 맞는지 틀린 판단하면서 가설은 시험해보는 걸 하는데 그게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핵심 단어를 좀 짚어서 나가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잡히게 돼. 이해돼?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게 있고 그지? 봐봐 내가 빨간색 밑줄 그은 거 한번 보면 지금 많아. 자, 너 누워있지? 서 있을래? 아니요, 안 자는데. 앉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라니까. 자, 봐봐. 내가 고검이는 아니지만 내 수업은 좀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봐봐. 그러면 누적된다고 주장했는데 과학적 지식이 수학적 지식이나 이런 거랑 다른 건 뭐야? 경험에 의존하는 거고. 그치? 다 봐봐.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되는 거지. 됐어? 자, 잘 봐. 그 다음에 연결해보면 어떻게 돼? 과학적 방법에 대한 설명인 거야. 과학적 방법은 가설을 세우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뭐하니?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뭐하니? 시험에서 이런 과학적 방법을 쓴다. 잘 봐. 그럼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뭐예요?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된다. 과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누적된다랑 같은 말이 뭐야? 가설을 세우고 예측하고 시험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해가 되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이해가 되잖아 이제. 그냥 읽었을 때는 진짜로 봐봐. 이거 지문을 니네 시험장에 가서 딱 보잖아요. 이거 뭐 개소리야 이게. 이렇게 돼요 진짜로. 어디서 개가 짖나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천천히 내가 핵심어를 좀 잡으면서 읽다 보면 처음엔 잘 안 돼. 당연히 처음엔 잘 안 되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내가 헬스장 가서 스쿼트를 배웠는데 처음부터 잘할까? 회원님 자세가 좀 안 좋아요. 그럼 계속 수정하는 거야. 나랑 방학 때 수정하라는 얘기야. 교정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정도가 돼. 됐지? 되고 나면 논리 실주와 예측에 맞을 경우 포포는 틀리지 않는 한. 자, 논리 실주와 포포는 뭐예요? 예측에 맞거나 틀리지 않으면 가설이 뭘 만든다고 생각해? 새로운 지식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 있는 게 전체적인 거죠. 이해돼? 자, 그럼 A 기억이 나오고 니은이 나왔으면 기억이 일반적인 거면 아까 기존 이론이면 니은이 뭐야? 새로운 이론일 것이다. 그치? 이해돼? 그럼 앞에 있는 논리실증과 포커가 전혀 관계없이 나올까? 관련이 지으면서 내려올까? 그치? 지으면서 내려오고 내가 1번 달락에서 2번 달락으로 넘어올 때 뭘 중점으로 볼 거야? 뭘 봐야 돼? 차이를 봐야겠군. 그럼 뭐에 대한 차이니? 지식에 대한 관점적 차이를 보면서 봐야겠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고3 지문이라 어려울 건 아는데, 오케이? 하루에 몇 지문 정도 하면 돼? 한 지문만 해. 그리고 잘 들어. 아, 읽어도 선생님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만 연습해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넘겨봐. 내가 보조, 우리 니네가 세 발자는 거 처음 난다고 생각하면 옆에 보조바퀴 달아주는 게 얘야. 내가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럼 일단 정리하고 밑줄 그어서 읽은 다음에 봐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지 말고 한 단락 읽으면 어디 해? 한 단락만 해. 이해됐어? 이게 트레이닝이야. 한 단락 읽었으면 한 단락만 해. 오케이? 그럼 한 단락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밑줄을 봐봐. 여기다가 내가 잘못 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학적 지식 이런 데다 쳐놨거나 수학적 지식, 논리학적 지식 이런 데다 쳐놨단 말이야. 쳐놓고 나머지는 안 쳤어. 안 쳤는데 왔더니 빈칸이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에 빈칸이 없어. 그치? 빈칸이 없고 어디에 있어? 경험과 관련이 있냐? 없냐에다 쳐있는 거 보이지? 그럼 내가 잘 읽은 거야? 못 읽은 거야? 왜? 이거 누가 한 걸까? 이 빈칸은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아, 이거 제작자가 나라니까. 그치? 그럼 선생님 정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따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아니? 내 수준까지 맞춰야 돼. 그 다음 가는 건 니네 마음이지만 내 수준도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성적 올리기 쉽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내 수준까지 따라오셔야 되는 건데 한 번에 요거 하나 정리하는 연습하는 거야. 이거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한 달러씩 하면 돼. 이해됐어? 됐어? 절대 뭐 하지 말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밑줄 긋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빈칸 한 달락. 그지? 2번 단락 밑줄 다 그으면 2번 단락. 그리고 빈칸 위치를 봐서 아 내가 조금 잘못 껐네 하고 체킹하는 연습. 오케이? 그러면서 한 단락씩 이해해서 봐봐. 자, 요걸 다 했어. 요걸 다 했으면 지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겠지. 처음에 읽을 때 뭔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빈칸 연습까지 하고 나니까 지문 이해가 어느 정도 됐지. 그럼 돌아가. 어디로? 여기로 돌아가. 근데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번만 자 1번 맞추고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뭐 4번 틀리고 5번 맞추고 이렇게 됐어. 그치? 그리고 절대 뭘 표시하지 마? 다 표시하지 마. 다 표시하는 순간 망해. 너 다 표시하지. 수진이 다 표시하지 않니 너? 맞지? 절대 다 표시하면 안 돼. 그럼 자신 없으면 어떻게? 답이 외워지는 애들도 있어 또. 그럼 채점을 내가 하지 말고 누구한테 줘? 아 설마 엄마 아빠가 5개는 못 해주냐? 엄마 이거 채점 좀 해줘 해가지고 채점 한 다음에 빈칸 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풀어. 오케이? 빈칸 한 다음에 다시 풀어. 이해돼? 그럼 지문 하나에 몇 분 걸릴 것 같아? 이 정도까지 하면? 30분 이상 걸려.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한 지문만으로도 엄청 좋아져 진짜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오케이? 나 믿고 해봐. 나 다 해본 거야. 임상시험 해본 거야. 니네 상대로 지금 실험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임상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풀었는데 다시 풀었는데 맞춘 애들 있어 없어? 한두 개는 나와. 한 개 맞춰서 이렇게. 그럼 더 맞춘 만큼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좋아진 거야. 근데 2개는 여전히 틀렸어. 그럼 별표 치고 와요. 이건 언제 해결할 거야? 수업 때 해결할 거야. 왜냐면 내 머리를 넘어간 거야. 내 말이 돼? 내가 지문 하나를 20분씩 읽었는데도 빈칸까지 다 했는데도 뭐 안 풀려. 그럼 내 머리에 한계가 온 거지. 제 말이 돼요? 인정해. 내 머리 한계가 여기인 거야. 근데 그걸 몇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 머리가 더 좋아지면서 이걸 넘어가게 돼 나중에. 근데 국어는 그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 원래. 오케이? 열심히 하루에 매일 빼. 그리고 제발 몰아치기 좀 하지 마. 알지? 이거 몰아치기 하는 게 최악이에요. 국어는 전날에 막 6지문 풀어갖고 막 제발 그러지 마. 그러면 하나도 안 좋아져. 알겠어요? 자, 이 방법은요 저만 쓰는 게 아니고 메가스터디 1타 김동욱도 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건 검증된 방법이야. 이건. 다만 김동욱은 빈칸을 안 만들어줘. 김동욱은 맨날 뭐래? 김동욱 알아요? 독서지문 제일 잘 가르친다는 인간인데 서울대 출신이죠.
그냥 말이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수업 내내 한 단어가 뭐냐면 생각하면서 읽어. 근데 걔는 맨날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막 그러고 지는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인강 들어봤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공부 못하는 미안해. 그러니까 독서 모의고사 성적이 3, 4등급이 있는 애들은 생각보다 안 올라. 그래서 얘들. 그래서 내가 지금 자전거 보조바퀴처럼 달아준 거니까 이거를 달고서 연습을 계속 해봐. 그러면 어느 날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될 거야. 그죠? 시간이 더 지나면 외발 자전거 탈 수 있어. 쉬워할 수 있어 진짜로. 아까 서울대 애들처럼 툭툭툭툭툭 쭉. 오케이? 알겠죠? 잠깐 쉽시다. 지금 30분? 10분만 쉴게요. 10분만.